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의무로 벌금이나 과태료는 한번 내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 돼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는 법의 흥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버리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행강제금 나가는 거예요. 잔인한 제도죠? 그죠? 실은. 그죠? 안 그래요? 별로 동감은 안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우리 건축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되면 이런 철거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정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 명령에 불응할 때 명령을 집행하는 벌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명령에 불응할 때 명령을 집행하는 벌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라 집행벌이라고 표현해요. 집행벌. 우리 행정벌 그러면 밑법 여러분이 뭐 중개사법 시간에도 보시면 행정, 형벌, 행정질서벌 막 그래서 벌금, 과태료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것들은 행정벌이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라 집행벌이다. 명령에 불응할 때 명령을 집행하는 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 목적이 제가 벌금이나 과태료는 행정벌이잖아요. 그죠?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닌 흥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그러면 벌금이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과했는데 별도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을까? 예. 근데 부과 목적이 다르잖아요. 제가 벌금 과태료는 행정벌, 과거에 대한 징벌적 제재고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명령이 불응할 때 의무를 이행할 때 반복 부과하는 거예요. 명령에 불응할 때 명령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될 수 있어요. 벌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부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병과될 수 있다라. 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출에 보면 이런 문장 나왔잖아요. 오른쪽 기출 날개.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에 벌금이 부과된 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병과할 수 있어요. 병과할 수 있어요. 그 취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러면 자, 이행강제금 자, 우리 이행강제금 제도가 공법에는 부동산 우리 6개 공법 6개 법률 중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게 2개 법이 있어요. 건축법하고 농지법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게 건축법과 농지법인데 그중에서도 건축법이 이 부분이 참 출제할 만한 것이 많잖아요. 자,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중요합니다. 부과 금액. 자, 보세요. 우리 건축법에 이 4대 위반 항목이 있어요. 4대 위반 항목. 우리 교통법규 뭐 10대 위반 항목이 있는 것처럼 건축법의 4대 위반 항목이 뭐냐면 무허가. 무허가는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은 거죠. 또 무신고. 무신고. 그리고 또 건폐율 위반한 거. 용적률 위반한 거. 이게 4대 위반 항목이에요. 건축법 4대 위반 항목. 그러면 이 4대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할까? 4대면. 적으세요. 부과 금액을 보겠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부과 위반 면적이 나와야겠죠? 근데 무허가 무신고는 전체가 위반 면적이겠죠?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허가 무신고는. 그죠? 근데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했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그 초과분이 위반 면적이겠죠. 건폐율 용적률은 초과했으면 초과분이 위반 면적일 거 아니에요. 건폐율을 초과하고 용적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위반 면적이겠죠. 그러면 그 위반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 곱하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건 0.5를 기준으로 이 4대 위반 항목 0.5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봐요. 위반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 과표죠. 과세 시가 표준액이 이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부과 금액은 얼마예요? 위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 과세 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죠? 여기까지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100 곱하기 10만 하니까. 여기에다가 0.5를 곱한다는 얘기. 0.5를 딱 곱하면
0.5를 구했으면 부가금액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1000만 원에다가 0.5 하니까 500만 원이죠. 이 4대 위반 항목은 0.5부터 출발하는 500만 원. 자,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 4대 위반 항목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순서를 정한대.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나쁜 놈, 그 다음에 나쁜 놈, 그래도 괜찮은 놈. 다들 그 놈이 그 놈들인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나쁜 놈이 뭘까? 이제 비율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최근 시험에 나왔었고.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 부가율에 100% 그대로 부과합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 부가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500만 원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10% 다운돼. 그러면 10% 다운되니까 90이겠죠? 그 다음에 나쁜 놈은 누굴까? 용적률 위반한 거. 4대 위반 항목 중에 용적률 위반한 거. 그러면 용적률 위반 건물이다 그러면 59, 45, 450만 원. 450만 원. 그 다음 10% 따져지면 그 다음 나쁜 놈은 거음표를 위반한 거. 이 거음표를 위반 항목이다 그러면 58, 40, 400만 원. 400만 원. 그 다음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놈. 무신고 건물이다 그러면 이때는 부가금액의 70%, 57, 35, 350.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500만 원 부과하고 4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350만 원 부과한다는. 최근 시험에 요건 나왔어요. 부가율. 얼마 이 부가율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이런 거. 나쁜 놈 물어본 거예요. 어느 놈 제일 나쁜 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대 위반 항목은 요걸 50% 기준으로 하는데 나머지 기타. 두 번째 기타 우리 건축물 위반한 거 있잖아요. 건축 위반한 거. 나머지 이제 다 4대 위반은 아닌 나머지 건축 관리 규칙 위반한 것은 똑같아요. 위반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 곱하기 여기는 기타는 0.1이라는 얘기죠. 4대 위반 항목은 0.5고 여기는 기준 0.1이라는 부가율이. 그럼 여기는 아까 1000만 원이 똑같이 나왔을 때 0.1 하면 여기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10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100만 원. 여기는 아까 500만 원 시작했잖아요. 4대 위반 항목은. 0.5를 기준으로 하느냐? 0.1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잘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이 기준. 여기에다가 기준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대령이 정하는 비율.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건축법 위반 항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부가율이 또 별도로 거기서 계속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못해. 깔끔하게 해서 4대 위반 항목에 대한 요 비율만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크게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하여 4대 위반 항목은 기준이 50%를 부과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얼마라고요? 10%를 부과하더라. 그죠? 이걸 먼저 딱 잡아주세요. 기준을 먼저 알아두시고 거기에다가 대령이자는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대 위반 항목에 대한 비율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606페이지 그 박스 내용 있죠? 자, 그 첫 번째 박스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이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0.5기도 0.1에도 이행강제금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행강제금을 깎아주는, 이런 경감해주는 놈도 있고, 또 여기에 가중 부과하는 놈도 있대. 이행강제금을 깎아주는 놈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또 오히려 더 가중 부과하는 놈도 있대. 그래서 밑에 두 번째가 가중 부과가 나옵니까? 자, 어떤 놈은 이 부과 금액이 나왔으면 가중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놈?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행위 한 놈 나쁜 놈이 돼. 자, 영리 목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런 영리 목적 박스 내용이에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이런 위반 행위를 한 놈은 그 이행강제금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예전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10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야 된대. 그 박스가 한마디로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행위 한 놈입니다. 그때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부가 하래요. 나쁜 놈은 더 가중부가 하래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가중해야 된다. 그런데 오른쪽 꼭 깎아주는 곳이 있네. 깎아주는 거 부과금액이 나왔어. 그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맨 위에 있는 질문. 연면적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면적이 주거용, 이반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이고 연면적이 얼마예요?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이다. 소형주택. 우리가 주거적 면적이 60제곱미터면 소형주택입니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게 일반 건축물이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인 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2분의 1을 경감해 줄 수 있대요. 얼마를 깎아줄 수 있다고요? 2분의 1. 예전에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내겠다라고 불법 건축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강화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85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이하에서 경감해 줄 수 있다. 2분의 1이면 50%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중부과는 아까 100% 범위 내에서 경감은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합니다. 체크할 수 있죠? 85가 아니라 60이라는 거에 기준이 강화됐다는 거. 자, 그런 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 부과 방법이 있죠. 자, 부과 방법에 자, 부과할 때는 다 요식행입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다 보내야 돼요. 자, 그건 뭐 알고 3번 보세요. 부과 횟수도 체크하셔야죠. 부과 횟수. 제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복 부과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입니다. 2회씩이 아니라 2회 이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요. 2회 이내에서 조례 정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1년에 2번씩 부과하는 게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2회 이내면 2회 부과할 수도 있고 1회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2회 이내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래서 1년에 2회 이내. 그죠? 2회 이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드디어 의무를 이행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철거하다고 해서 한 10년 동안 철거 안 하다가 10년 뒤에 이제 철거를 했어.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 안 하겠죠? 근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할까요? 아니면 부과 중지할까요? 부과를 처리할까요? 징수해야지. 10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매번 1년에 2번씩 부과됐는데 그 금액이 엄청 쌓였는데 10년 지나서 이제 철거했다고 이미 부과된 것을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그래야지 이미 부과된 걸 취소한다든지 처리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지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은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규정들 좀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출제하기 편하고 좋은 부분이고요. 또 교수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들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608페이지에 하나 아까 여기서 제가 감격은 요거 하나만 설명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령에는 또 깎아주는 게 있어요. 깎아주기. 그래서 박스 안에 깎아주는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것만 보세요. 감경, 축사, 그 위반 건축물이 축사돼,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이 돼. 그럴 때는 얼마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다고요. 감경이나 경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는 500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이면 그 부과 금액의 5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 뭐 5분의 1이 커요? 아니면 아까 얘기는 2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은 반 깎아주는 것이 5분의 1, 20% 깎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경에 대한 규정들,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